자, 오늘이 부동산 소송 경매다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추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쁘면은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경제력이 5천 불에서 2만 불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주택이든지 뭐든지 부동산 사갖고는 전부 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추억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후에 좋은 경험했어 하고 덮어두는 수도 많은데, 다른 건 뭐라도 부동산에 관한 걸로 실패를 해서 좋은 경험했어 하기는 금액이 너무 크고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추억만 있어야지 좋은 경험했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섯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시효 취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을 매각 제외고 건축물을 관리적이 없는 땅을 낙찰을 받아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엄마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내가 다시 사야 되겠으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하길래, 우리는 감정 가격, 이제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 감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감정 가격에 한 500만 원만 더 주신다면 우리는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럼 몇 월 며칠 날 같이 계약서를 씁시다 해놓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다 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약속을 깬 모양이다 해갖고 우리가 철거와 지료 소송을 넣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30년 40년을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그는 내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법원에다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시효 취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효 취득에 대한 것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2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시효 취득의 민법 제245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연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분명히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서? 등기함으로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연 공연하게 선의의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가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등기가 되면은 취득시효로 등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등기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 건데 내가 등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상을 내가 실질적으로 주인으로서 점유하고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이 취득시효로 인정된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민법에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자, 보시게끔 되면, 제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송을 내서 판결문 받은 걸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사례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매 물건하고 상관없이 판결인데, 여기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그랬죠? 주문. 판결문 받은 것. 주문.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취득시효에서 등기를 이행해라 하고 판결을 받아서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했기 때문에 등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함으로써 내게 되는 겁니다. 점유만 했다고 해서 취득시효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점유를 했으면 점유한 걸 가지고 취득시효에서 등기를 해 주십시오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취득시효에서 등기하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등기함으로써 내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사실 누구누구는 증여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다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 점유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15년 동안 점유하고 있던 것을 내가 사서 그대로 점유를 해서 다시 5년을 해서 20년이 넘어가게끔 되면 그것도 취득시효로 인정을 해서 된다, 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20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앞서서 20년을 점유하고 하고 있던 거를 내가 사서 계속해서 점유를 해도 취득시효로 인정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위 인정사실에는 망인이 1984년 9월 26일 이 사건 대지 건물에 가여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이 사건 계생 대지 부분을 점유한 이후 원고가 2013년 10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이거는 제가 보면 내용이 뭐냐면 경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쭉 찾아갔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샀는데 봤더니 다른 사람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그것이 총 합쳐서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 땅만큼을 등기 이전을 해줘라. 취득시효에서 등기 이전을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보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생 대지 부분에 관하여 2004년 9일 취득시효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니까 자 취득시효는 등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20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까지 합쳐서 20년 이상이 돼도 취득시효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것이 사건이 나온 것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에 268-1 해갖고 토지만 매각 나와서 감정 가격이 5,500만원인데 우리가 3,9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 낙찰 받고 났더니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자 그래갖고 다시 이 땅을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는 주면 팔겠냐 그래서 우리는 3,930만원 주고 낙찰 받았는데 감정 가격이 5,559만 6천원이니까 여기에 5,559만원을 5,600만원 정도만 주면 우리는 팔겠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럼 좋다. 그러면 그런 정도 했으니까 며칠 있다가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쓸 수 있다 해갖고 우리는 잘 됐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900만원 주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5,600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면 됐다 하고 끝이 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연락을 안 오는 거야. 전화라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보다 해갖고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냈죠.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낸 겁니다. 근데 여기 집이 이렇게 깨끗이 돼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지적상도로는 일로 있는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집이 좀 수리를 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끔 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리를 한 것이 다 보이죠. 이렇게 수리한 것이 있길래 이거는 집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서 집이 쓸만하다 해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 토지 인정하고 그 지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청구인의 답변서를 낸 겁니다. 걔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이건 토지의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전부 부인합니다.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2008년 5월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채무가 있어서 강제개명이 진행됐고 2001년 매각에 의해 원고 누구누구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상 건물은 위 답변 1항 사실과 같이 1960년 4월 피고의 시저부지신 소의 막 누구께서 이 토지와 함께 지상 건물의 목적 건물의 단독주택 194대 이사를 전 소유자인 성명 미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즉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 이사로 가족과 거주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땅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건축물을 관심이 없는데 땅을 사면서 무허가 건축물을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로 해서 자기는 거니까 우리는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경우를 통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면서 원고가 이제어서 피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낙찰받아서 우리는 뭐 등기 이전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취득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 거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다가 코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재판정에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님께서 이런 거가 이렇게 취득시효가 되는 건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보면 건물을 지금 사겠다니까 그럼 바로 조정으로 넘기겠다. 이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이런 거는 등기 이전하면서 취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등기 이전한 걸 가지고 그 옛날부터 취득하고 살고 있었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되는 건 아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날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그날 나오면서 그 사람이 다시 그런 건물을 내가 다시 사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5,6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다가 너 먼저 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하니까 안 돼. 이제 6천만 원 내놔. 그랬더니 다시 그럼 6천만 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바깥에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20일 후에 조정 날짜를 잡았는데 조정 날짜 조정에 가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효 취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그럼 다시 사겠다. 얼마에 사겠냐? 그러면 먼저 5,500, 5,600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6천만 원 달라. 그랬더니 6천만 원 주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말 못 믿겠으니까 지금 같이 가서 계약서를 쓰자 해가지고 인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쓴 겁니다. 금 6천만 원 정,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3,500만 원 해갖고 쓰고 특약사항 2010년 구입 벌리기 전에 서로 이급 매매계로 조정에 응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약서 쓴 걸 가지고 조정하기 날짜에다가 우리가 법원에 제출했더니 판사님이 우리가 계약서 쓴 걸 갖고 그대로 조정으로 판결문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날짜에 가서 같이 조정을 해도 되지만은 바깥에서 우리가 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됐습니다 하고 재판장에다 제출하니까 제출해준 걸 갖고 판결문을 받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했어도 우리가 소송을 취해도 되는데 얘가 또 다른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아주 판결문을 받아놓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서 제출해서 그걸로 그대로 판결문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키지 않을 경우는 월 1%에 대한 지연 손해금 내고 만약에 1,500만 원 계약기간에 지불 안 하는 경우는 1%의 소연분행을 낸다. 이렇게 하고 이 잔금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매도인 매수인에게 가지는 지조 청구권을 채권을 포기한다 해갖고 요 다 써가지고 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등기 이전도 해지된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던 것도 승계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한번 알겠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토지 제주도 고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달성 이영미 일부 이렇게 상속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공유자가 이달성 이명미 일본인 누구 이상훈 이렇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던 거를 이 사람이
일본이 이 진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관성이라는 사람이 시효 취득을 중지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이관성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누군가고 봤더니 이관성 씨의 그 친척도 조상들인데 전부 다 여기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사를 갔더구만. 그러고 나서 이사 어떻게 했냐 했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랫동안 이장하고 뭐하고를 해갖고 재판장에다가 여기에 있던 주인 누구누구는 일본들이 이사 갖고 실질적으로 이관성이니까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했습니다 하고 써서 재판부에다 제출하니까 그걸 보고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관성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라고 등기 이전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했던 그 사례가 이겁니다. 보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저 이해는 안 가요? 뭐 잘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취득시효 다시 한번 취득시효 뭐예요? 20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했으면은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시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냥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했던 것을 승계받아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점유하고 사용했던 것이 20년인데 그걸 보고 인후보증이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이나 누구한테다가 내가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으니까 나한테 등기 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께서 네가 20년 동안 편하게 진짜로 주인으로서 했다는 것을 입증해라 하게끔 되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얼마 동안 했다는 것을 연명으로 해갖고 법원에다 제출하면은 판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판사님이 그 사람이 진짜로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인후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조정을 하게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46페이지가 이것이 법원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했던 가장 스탠드한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아서 조정을 하게끔 되면 조정을 좀 같이 나가자 그래서 제가 한 수십 번을 조정을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스탠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앞에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충청북도 음성군 한벌이 382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주택 및 창고 수계 등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점유인 이 누구가 있고 점유기한 1940년대 무기한 해갖고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연 임차인 얼마? 2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토지는 현 누구고 건물은 이 누구입니다. 보면 건축물 관리장은 보면 누구로 돼 있죠? 여기요? 보면 이 누구로 돼 있죠. 건물은 현 누구로 돼 있죠. 이 땅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한 70세 중반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뚫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문을 열어서 제가 갔더니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2명하고 저하고 3명이 같이 갔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길래 제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여기 사시는 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건물은 내 거야.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건물은 자기 거고 나는 땅만 받았으니까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인네하고 뭐 법적 상권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아들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좀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건물을 낙찰을 받을 때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여기서 사과 과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주에서 그쪽에서 사과 과손을 하고 있고 부인은 몇 달 전에 중풍을 맞아서 병원에 가 있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는 신문사를 다니고 또 하나는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신문사 다니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사과 과손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입찰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드님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 정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땅을 낙찰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내 땅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료를 달라고 해볼 수 있고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법을. 너는 땅만 샀고 건물은 내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뭐라는 거예요? 소장을 내는 거죠.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는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내니까 날짜가 잡혔죠. 판사님이 먼저 원고 누구 오셨습니까? 한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 받은 수강생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고 누구가 왔습니까? 네 누구 왔습니다 하고 답변하니까 판사님이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조정으로 해봐야 할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조정 괜찮겠습니까? 하고 시간을 물어보더라고. 예 괜찮겠습니다 했더니 또 피고한테도 몇 월 며칠 날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하고 그냥 재판장에서는 1분도 안 걸려서 끝나고 그냥 조정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조정하는 날 간 겁니다. 조정하는 날 가서 그 앞에 있었더니 시간이 되니까 어떤 분이 오셔갖고 원고 누구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피고 누구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럼 원고 피고 다 오셨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조금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죠. 우리 낙찰 받으신 수강생이 당사자인데 조정을 하는데 제가 한 20-30번을 조정을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조정하는데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같이 가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조정실에 들어갔더니 원고하고 피고 앉다 보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있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제일 먼저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이것은 조정으로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정을 도와주실 누구십니다. 하고 조정 대리인이 한 사람이 있고 판사님은 조정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제가 오늘 조정을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다 봤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한 거니까 오늘 제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땅 주인은 잠시 나가 주십시오 하고 땅 주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고 그때부터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조정하시는 분이 건물은 법정상권이 없고 조정이 안 돼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지 않게끔 됐을 때는 재판으로 간다면은 결국 본인이 본인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철거할 때까지 땅에 대한 지료도 줘야 된다고 건물 주인에게 오늘 협상을 안 하면은 당신이 이만큼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이만큼을 잔뜩 겁주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주인 나가 계십시오. 그리고 땅 주인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땅 주인 딱 불러놓고는 이제 땅 주인한테다가 당신은 땅 주인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적도당 도로가 없고 지적도당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지만 철거하고 나면 당신 다시 건물 못 짓다고 맹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웬만한 가격에 팔아라. 다시 말하면 조정을 하시는 분은 건물 주인한테는 협상이 안 되면 건물 주인이 불리하다는 얘기 다 하고 건물 주인 내보내놓고 땅 주인 불러서 당신 땅 주인이 불리한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예전에 건축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 난다는 건 저는 알죠. 근데 이 조정위원이 당신이 이거 지적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 하길래 내가 바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고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다시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난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60만 원까지 팔아주겠다는 약속하에 이거 낙찰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정위원이 더 이상 저한테도 겁을 주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 그렇지만 얘기해요.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것이 맞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산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건물 주인이 웬만하면 땅을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하더니 건물 주인 들어와 앉으니까 그때서는 여긴 건물 주인이고 여긴 땅 주인인데 땅 주인도 건물 주인도 땅을 좀 사겠다고 하셨고 또 땅 주인도 땅을 건물 주인에게 팔겠다고 했으니까 팔고 사는 건 됐는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땅 주인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갖고 합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칙이 보면은 여기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100만 원에 제가 뭐냐면 여기에 측량을 했고 소송을 했으니까 측량비용하고 소송비용만 합쳐서 한 5,400만 원만 준다면은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크게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조정으로 같이 왔던 분들이 그 부부가 같이 왔어요. 보면 부부가 같이 왔는데 남자가 그 정도라면 하고 얼른 사겠다고 하려니까 여자가 팍 치더만 팍 치더니 그래도 조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여자는 한 번 더 해보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길래 제가 우리도 이거 5,400 주고 팔아봐야 우리 3,500만 원 주고 3,600만 원 주고 사서 등기 이전 비용 내고 취등록세 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고 하면은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하게끔 되면
그렇지만 좀 깎아달라고 하신다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게끔 우리한테 위로금으로 따로 주신다 그러면 조금 깎아드릴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조정위원이 잠깐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다운 계약서 쓰자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니 다운 계약서는 쓰자는 것이 아니고 위로금으로 좀 준다면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 다운 계약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랬더니 조정위원이 지금 여기가 어딘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야단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조정은 그대로 가야 되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건물 주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좀 깎아준다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야. 그러면 얼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1,000만 원은 위로금으로 주고 이제 한 4천 한 몇백만 원, 4천 그때 500만인가 4,600만 원인가만 쓰게끔 되면 취등록세 낸 거 하고 기본 뭐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정도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운 계약서 쓴다는 게 여기가 무슨 소리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해놓고 조정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건물 주인이 예 우리는 부른 대로 예 하니까 바로 조정위원이 군에 전화 들더니 판사님한테 조정 끝났습니다 그러더라. 나는 판사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조정위원이 조정했기 때문에 판사님은 나중에 보고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판사님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게 CCTV 가지고 다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판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조정이 잘 끝나서 이렇게 4천 몇백만 원에 이렇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판결문을 써드려야 되는데 판결문에 가격을 넣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격을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사는 곳으로 한다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잠깐 하고 판사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예 안 어기겠습니다 해놓고 끝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때 뭐야 민원실에 가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우리 같이 갔던 수강생 한 명이 가가지고 문방구 가서 뭐야 계약서 용지를 사갖고 와서 민원실에서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갖고 1,000만 원을 다운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를 주고 1,000만 원을 우리 다른 돈으로 받고 정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끝났던 이게 실전 사례입니다. 이게 조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조정했던 것 중에서 제일 조정 잘한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보고 강의를 이제 그만하고 아르바이트 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나 어디 법원에 가서 부동산 조정위원 하게끔 되면 나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위원 가서 보면 조정 엉터리를 하는 조정위원들 상당히 많아요. 보면 아주 초보적인 조정도 못할 정도로 바보같이 조정하는 게 많은데 전 조정 자신 있어요. 보면 왜 나만큼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의 약점을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약점 이 사람 약점 다 해갖고 조정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법원에 조정위원이 되는 것은 또 무슨 다른 뭐 길이 있는지 나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정은 많이 가봤는데 법원에서 간무하자는 내가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조정을 하나 이런 조정을 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보면 조정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도 조정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바보같이 조정하는 경우도.
조정조서 보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정조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가격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끝났습니다. 조정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두 번째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조정은 조정을 제일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조정한 사람들인데 이건 조정위원이 2명이야.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건이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해갖고 이것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오는데 우리가 낙찰 받은 거는 이겁니다. 이건데 자 보십시오. 2009년 13963 해갖고 2억 5,400에 시작이 된 것이 2010년에 시작이 됐다가 계속 변경이 돼서 2015년까지 와갖고 15년도에서 이렇게 보면 매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경이 됐다가 나중에 매각된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것도 뭐예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제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어요. 건축물 관리장은 이 누구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이 땅이 이 전부 다 대지거든요. 이 땅이 대지가 지금 몇 평이죠? 한중에 300평이 넘죠. 300평이 넘습니다. 이 기와집이죠. 보면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한옥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땅하고 다 합치면 400평짜리 대지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마당 안에 중정같이 있고 수도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담자 있고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던 집인데 이것이 땅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고 제가 여기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 대문 열고 들어가서 안방 있는 데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한복을 아래 위로 탁 차려입은 한 80대 초반 70대 후반 된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어떻게 오셨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사시는 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덜컥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분이 뭐라 하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까도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주택은 여기에 있는 그 노인네들이 옛날서부터 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집에 못 나간다고 하다 보니까 아들 둘이서 어떻게든지 이 집은 경매로 나가지 않게 이자를 내가면서 사실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을 변경을 시키면서 버티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생각 못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여자분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대로 살게 좀 해줘. 하면 내가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된다고 해? 안 된다고 얘기해? 아니,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수경매는 낙찰을 받고 협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자 노인네가 내가 그 여자 노인네하고 협상을 했을 때 그 협상이 유효할 것 같아? 무효될 것 같아요? 무효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누구 아들이나 같이 얘기를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그냥 안 되고 대표자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랑 누굴 와서 하자 그랬더니
얼른 전화번호 좀 적어줘 연락시킬게 하더니 종이가 없으니까 방에 다시 들어가더니 그 달력을 이만큼 쭉 찢어갖고 와서 나보고 내 핸드폰 번호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 적어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그 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연락 온 거 보고 지 아버지 재산 다 이익금 여기 보면 얼마? 52억짜리죠. 이것까지 다 해먹은 걸 보고 아이고 이 재산 다 해먹은 그 돌다가리가 그 아들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나한테다가 전화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세요? 가지 마세요. 아니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가야지 안 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얘기가 그렇게 복잡한 걸 왜 받았어요? 아니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했던 거는 보면 처음에 내가 이거를 현장 답사를 가고 조사를 했을 때 80대 노인네들 두 분만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명도를 할 때에 노인네들이 드러나 있으면 집행관이 와서 명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다른 데 집을 얻어줘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면은 이 근처에 다세대락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고 협상을 하면은 한 1,0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그 집 얻을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도 그런 정도를 줘서 이걸 내보내자. 그랬더니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도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럼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만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성시 시청에 내가 내일 한 11시까지 민원실로 갈 테니까 안성시 시청 민원실에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성이 어딘지 잘 모르고 주차를 어디다 시켜야 되지 음식점도 모르고 커피숍도 모르다 보니까 시청에 들어가서 주차 세워놓고 민원실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해놓고 내가 가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때 전화 한 번 하고 연락이 안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로 두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치료 소장을 낸 겁니다. 원건 누구인데 피고 이영하고 이병 누구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33년생이고 아들은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인네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을 같이 소장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첫날 날짜 잡혀서 갔더니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 노인네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왔더라고. 근데 아들이 그때 일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연로하시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대리 출석하겠습니다 했더니 판사님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대리해서 출석하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해갖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만두고 이제 아들하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조정으로 잡힌 겁니다. 이제 안성에 조정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가 조정을 하는데 11시인가 그러고 조정이 있는데 그 11시쯤 돼갖고 한 10분 전에 그 조정실 앞에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뭘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건 메토는 조정실이 어디로 변경됐습니다. 한데 보니까 우리 사건이더라고. 그래서 조정실 변경된 대로 조정실에 갔더니 거기는 조정회의 하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정실이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 대기실로 조정실을 쓴 거야. 근데 거기는 먼저 번하고 조정하고 달라요. 그 앞에 가서 앉았더니 어떤 사람이 목을 빼내더니 원건 누구 나왔으니까 피고 누구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피고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피고가 들어와서 한 30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더니 그 피고한테도 겁을 주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피고의 내용을 다 들은 겁니다. 근데 피고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임대료를 주든지 뭐든지 하든지, 뭐 옛날에는 뭐 쌀 서말 주면은 뭐 빌려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든지 하니까 이제 그 조정위원이 그건 안 되고 그 사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주고 샀냐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 주고 낙찰 받았죠? 1억 3천 주고 낙찰 받았죠? 1억 3천 주고 낙찰 받았더니 아 그러면 돈 얼마쯤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1억 7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1억 7천에 그 저기 뭐야 팔고 사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조정위원이 가격까지 결정해서 하면 못한다는 얘기야. 그 보면 이게 내가 보는 이 조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조정위원이 남자고 여자고 2명이 있더라고. 그 한 3, 40분 이상을 얘기하더니 나오더니 우리 원고 들어오라고 원고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여자 조정위원이 아니 허구한 땅도 많은데 왜 그렇게 복잡한 땅을 샀어요? 조정이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허구한 땅도 많은데 그런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신다는 얘기예요. 깜짝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누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낙찰받은 사람하고 같이 저기 뭐야 그 동호보로다가 같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 이름으로 돼 있지 않네요? 내가 당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 저기 뭐야 조정위원이 있다가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잠깐 계세요. 하더니 뭐 얘기하는데 뭐 쌀 서말만 주면 뭐 임대를 한다는데 뭐 하고 안 되는데 거기에 그 노인네가 그대로 산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1억 7천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1억 7천에 파는 걸로 하고 1억 7천에 파는 걸로 하고 걔네들이 1억 7천에 사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조정면으로서 조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관이 깜짝 놀라갖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5년 전에 감정 가격이 2억 4,500짜리다. 지금 3억이 넘어간다. 그걸 무슨 저기 뭐야 1억 7천에 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아니 1억 3천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러길래 한 1억 7천 정도쯤 낸다고 하면 한 3천 정도가 남으니까 그런 정도는 되지 않나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실수했네. 그러면 얼마 정도면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수강 선생님 아무리 못 봐도 2억 천을 안 받고는 내가 못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2억 천 정도 많은 것 같으니까 한 1억 9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살 사람이 얘기하기도 전에 조정위원이 자기가 정해서 우리 보고 1억 9천이면 어떻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1억 9천이라고 하더라도 일시불로 준다 그러면 그냥 그거 팔고 나오자. 더 버티지 말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억 9천 정도는 그럼 팔겠다 했더니 그때서야 조정위원이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들어오더니 지금 얘기 다 들어봤고 이렇게 됐는데 1억 7천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1억 9천에 판다니까 1억 9천에 건물 주인이 사고 땅 주인이 1억 9천에 판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땅을 아버지 재산을 다 해먹어갖고 나한테는 권한이 없고 돈 1억 7천 된다는 것은 내 동생이 된다고 했는데 1억 7천까지는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1억 9천까지 될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조정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 동생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동생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또 그러더라고 조정위원이. 그러니까 나가더니 전화를 해갖고 한 5분 있다 들어오더니 동생하고 전화가 안 됐는데 안 돼갖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정위원이 그러면 1억 9천만 원에 강제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조정 성립이고 이제는 뭐야? 강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조정은 조정한 날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 조정은 없던 일로 생각되고 다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이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갖고 1억 9천에 강제 조정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강제 조정한 게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조정 날짜가 한 달 후에 또 잡힌 거야. 또 잡혀서 나갔는데 똑같은 얘기야. 1억 7천밖에 못 주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한 번 1억 9천을 내려갔으니까 1억 9천에서 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1억 9천에 오케이 했다가 지금 2억 달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9천하고 1억 7천하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조정 불성립 갖고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조정합니다 하고 조정을 해서 그냥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조정실에서 조정하지 말고 바깥에서 우리 만납시다 해갖고 사실은 동생하고 형하고 나하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하고 같이 내에서 사실 커피숍에서 만났었습니다. 커피숍에 만나서 우리 1억 9천 달라고 그러고 1억 7천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 나는 1억 7천 5백만 원 이상은 더 이상 낼 능력이 없습니다. 1억 7천 5백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철거하고 지료소송으로 할 수가 있죠. 그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료 청구한 걸 가지고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낙찰받을 수가 있고 건물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는 강제로 강제 집행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 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보고 저렇게 끝까지 버틴다고 1억 9천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조정 그냥 깨버리고 그대로 판결문 가자 했는데 이제 우리 수강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나보고 그냥 교수님 그럼 먼저 가시면 나하고 둘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둘이서 1억 7천 5백만 원에 결국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3번 조정 만에 1억 7천 5백으로 받고 끝이 났던 사례입니다. 예, 조정으로. 자, 10분만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